제가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하는 사실입니다만 저는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두 분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 한가운데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과 정인석 사이에는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그 여성은 피고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2026년 5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 이날 재판정이 검증하려던 것은 단순한 소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을 향해 수년 동안 던져진 화류계 여성을 의미하는 이름, 그 이름이 과연 사실이었는가, 아니면 한 여성을 인격살인하기 위한 특정 세력의 성적 낙인이었던가, 바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법정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날 출석한 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바로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른바 줄리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었고, 김건희 여사는 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영어 이름으로 제니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나는 평생 살면서 줄리의 줄자도 이름으로 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도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우습긴 하지만 일단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법정의 결론 이전에 이 의혹의 시작과 끝은 바로 정치권에서 시작되었고 정치판에서 소비되었고, 그리고 좌파들이 원하던 그대로 비극적 결론을 만들어낸 사건임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줄리라는 이름은 첫째, 한 여성을 향해 성적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둘째, 그 낙인을 만들어내고 유포하고 조직적으로 반복해서 대중에게 세뇌시키고 각인시키려 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셋째, 이들이 해온 짓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그 짓과 너무나 판박이었습니다. 넷째, 공산주의자들이 혁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늘 해오던 방식, 그것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녀는 2007년에 설립된 커바나 콘텐츠라는 전시문화기획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시회와 공연을 기획해온 인물이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Jumping with Love 사진전은 관람객이 무려 10만 명을 넘겼을 정도로 대단히 성공적인 기획이었고, 2015년 마크 로스코 전시 역시 김건희 여사가 기획자로 개최한 성공적인 전시였습니다. 전시기획자, 문화사업가, 커바나 콘텐츠 대표로서 그녀는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가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때까지 그 누구도 김건희 여사를 줄리라고 부른 적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고서도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석열 검사는 검찰총장을 거쳐 문재인 정권과 충돌을 거듭하다가 2021년 6월 29일 서울 양재동의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정권교체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배우자 김건희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자극적인 표적, 가장 잔인하게 소비될 수 있는 좌파들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하는 사실입니다만 저는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두 분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날 제게 오늘 제가 김 원장님을 처음 뵌 건가요?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대통령님 부친상 때 제가 조문을 갔었고 그때 잠깐 뵙고 오늘 두 번째로 뵙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2시간 가까운 대화에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의 말씀이 대단히 논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수가 강단에서 하나의 주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듯 뭔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말의 전개가 분명했고 논리의 흐름도 대단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경험이 있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도 해본 분입니다. 단순히 윤 대통령의 배우자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경험과 성취를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화 속에서는 흔히 만나기 어려운 단단함, 자신감 그리고 카리스마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은 꾸며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기 일을 해온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그런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분을 두고 줄리다. 저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느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그런 저급한 프레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온 성공한 여성사업가의 풍모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김건희 여사와 직접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설령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쉽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조롱의 이미지로 설명될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언어가 있고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날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으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성취욕이 강하고 자기 이름으로 전시기획 회사를 세우고 대학원 공부를 계속하고 사회적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도대체 왜 무엇이 부족해서 줄리 같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좌파들이 말하는 그 시기, 그들이 줄리였다고 주장하는 2000년대 초중반의 김건희 여사는 이미 평범한 삶의 궤도 밖에서 자기 일을 꿈꾸고 공부를 하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가족 배경과 사업 환경을 보더라도 김 여사가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전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좌파 또는 공산당 선전선동의 오래된 수법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늘 구체적인 물건 하나, 구체적인 장소 하나, 구체적인 날짜 하나, 구체적인 이름 하나를 던집니다. 오세훈 시장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페라가모 구두니 흰바지니 하는 식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실과 허구를 교묘하게 섞습니다. 사람들이 설마 완전히 거짓말이겠어? 라고 느낄 만한 조각 하나를 던져놓고 그 위에 흥분스럽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그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대중은 진실보다는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팩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흥분을 기억합니다. 줄리라는 이름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누가 만났다고 합니다. 어디서 봤다고 합니다. 몇 년 몇 월쯤이라고 날짜까지 구체적입니다. 어떤 방이었고 그 방의 분위기는 어땠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질 만한 말들이 던져집니다. 선전선동은 원래 구체성을 가정한 허구의 씨앗을 뿌리고 허구의 싹을 틔우고 허구의 줄기가 자라서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날짜와 장소와 인물의 파편을 흩어서 뿌려놓으면 대중은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줄리라는 거짓말은 확인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의 대상이 되고 소주의 안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분노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조롱할 수 있으면 대중은 그것으로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써온 흑색선전 마타도의 방식입니다. 팩트와 허구와 흥분과 재미를 교묘하게 섞는 방식, 의혹과 조롱과 분노를 반복 주입하는 방식, 그렇게 짜낸 스토리일수록 더 급격하게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의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와 SNS를 타고 흥분제를 먹은 듯한 거짓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짓은 사실이 되고 허구는 팩트가 되고 선동은 당연한 상식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만 속는 것이 아닙니다. 제법 현명해 보이는 사람마저도 속습니다. 왜냐하면 선전선동은 지식의 빈틈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호기심과 질투심과 증오심을 교묘하게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청와대 거울의 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묘한 스토리입니까? 얼마나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입니까? 청와대 대통령의 방에서 비아그라가 나왔다고 합니다. 누구와 연인관계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싸고 온갖 괴담과 미래설과 성형시술설과 주술 프레임이 뒤따라 붙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을 성적으로 묘사하고 비정상적 존재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좌파이고 그 핵심이 민주당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고 교묘하고 정밀하고 치밀하게 기획된 공산주의 선전선동의 속임수 그 자체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의 적을 제거할 때 쓰던 방식이 정확하게 그러했던 것입니다. 먼저 적을 규정하고 그 다음 그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이어서 그를 계급의 적, 반동의 상징, 제거해야 할 괴물로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모욕을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과 삶을 짓밟아도 혁명을 위해서라면 괜찮다. 저들에게는 그것이 정의로운 투쟁이 됩니다. 그것이 공상혁명 선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혁명분자들이 학습하는 교과서적 이론인 것입니다. 광우병 선동 때도 그랬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청와대 7시간을 둘러싼 온갖 모략과 선동은 박근혜 대통령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데 엄청난 정치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김건희 여사에게 반복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도대체 한 가지도 공격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자 가장 약한 고리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삼은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든 것을 스토킹하면서 사사건건 트집 잡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촛불의 명분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정책으로 못 이기면 사생활을 들추고 법리로 이길 수 없자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좌파 운동권 세력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입니다. 온 국민 여러분들이 이들의 추악한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한 여성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딜 기댈 곳 없는 꼬릿감 속에서 좌절하지 말자, 굳굳하게 살자, 당당하게 일어서자. 이 세상의 계층 사다리에서 루저로 머물고 싶지 않다. 내 일을 찾고 싶다. 명예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어린 시절을 버텨온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얻고 교생 실습을 하고 다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 과정까지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온 그 분투의 흔적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김건희 여사처럼 분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그 과정에서 검증받아야 할 논문 문제나 경력 문제는 따로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노력하며 살아온 삶의 전체를 줄이라는 단 한 단어로 난도질하는 것이 과연 인간이 할 짓인지, 이것이 악마들이나 하는 짓이 아닌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잔인합니까? 왜 이렇게 한 인간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입니까? 수많은 불면의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일하고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만들고 사회적 성취를 향해 몸부림쳤던 한 여성의 삶을 왜 이렇게 가볍게 짓밟습니까? 그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잘나가는 여성이기 때문에 질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일을 성취해내기 위한 과정에서 비판받을 대목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비판과 인격살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검증과 성적 낙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적 반대와 인간 파괴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들은 한 여성을 줄리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그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악한 정치가 만든, 악의 세력이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김건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사람을 죽이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박근혜에게 했던 방식, 김건희에게 했던 방식,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 반복될 방식입니다. 표적을 정하고 인간을 해체하고 여성성을 조롱하고 사생활을 난도질하고 끝내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를 빼앗고 마침내 인격살인에까지 이르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좌파들의 저열한 정치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좌파 선동 정치는 너무 자주 사람을 먼저 죽이고 그 죽음 위에 권력을 세워왔습니다. 줄리라는 이름은 그래서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성을 정치적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덧씌워진 그 더러운 누명이 반드시 벗겨져야 합니다. 이번 재판부는 부디 법 왜곡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부디 저들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인격살인이라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